김민석, 우리나라 정치권의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고 꽤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서울대 총학생장을 했고 서울대 당시에 있을 때 전학년 의장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86년도인가요? 이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의 배후 조종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속도 꽤 됐고 젊은 나이에 32살에 초선의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나홍배 경제부총리 아주 거물이었죠. 물리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될 정도로 아주 기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장 도전에 실패하면서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 로스쿨도 다니고 하면서 야인 생활을 하다가 알박기 민주당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의 핵심 측근이 되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참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 오랫동안 정치권을 떠나 있었고 또 이혼을 한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죠. 2019년도에. 그때 아마 결혼할 때도 꽤 유명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김자영 전 KBS 아나운서, 당시 꽤 유명했던 그런 일화였는데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인사청문회하고 검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꺼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자리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까봐야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일단 돈 문제가 꽤 심각해요. 그동안 보면 정치라는 게 이 실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생활인 같으면 이 수입원이 이제 분명한데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돈 벌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근로소득세를 내어본 경험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돈을 어쨌든 간에 십시일반 스폰서로 하죠.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그것 자체가 좀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정치 활동을 하면서 출판 기념회다 뭐다 하면서 돈을 좀 이렇게 현금을 받던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죠. 예전에 노웅래 전 의원이 수사를 받을 때 집 안 장롱에서 3억 원이 발견이 됐어요. 현금 3억 원.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5만 원권 3억 원 집에 탁 장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냄새가 그냥 솔솔 나지 않겠습니까? 뿌듯할 텐데 말이죠. 근데 3억 원이라는 현금을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돈 출처가 뭐냐? 그 아버지 노승환 전 구청장 계십니다. 아버지 부의금하고 그다음 출판 기념회 했는 돈이다라고 했어요. 출판 기념회 한번 하면 사실 수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걸 집에다가 딱 장롱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장롱 현금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트위터에다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장롱에 돈 넣어놓으면 거기 이자가 생기나? 왜 장롱에다 돈 넣어놓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김민석 후보자는 이번에 보면 이 산수가 안 맞아요. 즉, 돈이 들어온 수입과 지출에서 빈 공간이 꽤 있습니다. 그게 이번 그 청문회 때 꽤 쟁점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 밝혀야 된다고 했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몇 번 밝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할 때 축의금이 들어왔다. 근데요, 당시에 보면 재혼을 알리는 그 청첩장에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빙부상 당할 때 조의금이 들어온 게 있다. 그리고 출판기념일을 2번 했습니다. 2번 하고 한 돈인데 그게 한 6억 정도 된다 했는데 2억이 비었어요. 거기서도 그걸 주장해도. 근데 청문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모님이 2억 원을 또 이렇게 지원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겠어요. 딴 데서 돈도 다 지원해주고 참 편안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 그러면 그 출처를 좀 밝혀라. 계좌가 있을 거 아니냐. 어디서 돌았는지에 대한 돈에 대한 계좌가 있을 거고 그 출판기념회 했으면 그 돈 어디서 넣어놔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증거자료는 하나도 제출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냥 감사한 금액이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어디로 돌았는지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를 일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지금. 그리고 또 본인이 강신성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후원회장을 했었는데 주로 쓰레기 매립장, 건설 쓰레기 이런 것들 폐기물 처리 관련된 회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동안 쭉 스폰서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 김민석 후보자가 미국에 유학 가 있을 때도 매달 450만 원씩 한 1억 6천만 원인가요? 나를 이제 계속 이제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거 돈이 도대체 어디서 왜 줬냐라고 하니까, 이거 저 전 부인이 배추 농사를 한다고 2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수익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배추 농사에 2억 원 투자하면 매달 450만 원씩 나온다는 사실을 전 처음 알았거든요. 역시 제가 돈에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근데 배추 농사란 게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2억 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450만 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문제는 이 강신성 씨가 돈을 했다는 거는 이미 지난번 수사가 돼서 정치자금법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강신성 씨는 이 돈에 대해서 그냥 지원해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지원해 준 거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인가요?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의 주장과 지금 배추 농사 투자하고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때 재판받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내가 2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못 받아서 그 투자금에 대한 그 비용으로 450만 원씩 받았다라고 했더라면 그때 처벌은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배추 투자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그래서 갑자기 주변에 뭐 배추 혹시 이거 장사되나 투자되나 묻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배추 농사에 투자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고, 장모한테 2억 원 받은 거, 도대체 어디에 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전혀 안 됐습니다. 미국 같으면요, FBI나 연방윤리청에서 다 사전에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딱 조사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보고서를 올려요. 근데 우리는 그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개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피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궁금증만 남기고 피해 갔습니다. 근데 뭐 저하고 나이도 비슷한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껏 살면서 글쎄 본인이 돈을 벌었다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국회의원 할 때 세비 받은 거 이외에는. 그래서 저 같으면 국회의원 안 하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라도 했을 것 같아요. 뭐 사업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 다니든지 뭘 하든지 해서 돈을 좀 벌었을 것 같은데, 참 김민석 후보자는 보면 장모님이 지원해주고 또 배추 투자해서 배추 투자금 받고 또 아주 그 기다리 아저씨가 후원자가 나와서 계속 돈을 그냥 보내주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 이게 또 제2의 조국이 되는 게 아니냐. 지금은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총리는 되시겠지만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가 받은 저는 도덕성에 대한 상처는 꽤 내상이 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즉 운동권의 도덕성, 이게 땅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가붕개, 가지, 붕어, 개구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자신들은 뭔가 참 강남 좌파고 뭔가 어떤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낼 때도 확 해서 이제 특목고 보내고 또 의대 보내고 다 뭐 그 다음에 인턴 증명서 하고. 사실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도 보면 아들 저 청심국제고라고요, 통일교 하는 국제고가 있습니다. 그거 꽤 비쌉니다. 거기 보내서 그 다음에 아들이 뭐 한 법안 가지고 또 법안도 발의해주고 그 다음에 또 홍콩대, 아주 유명한 홍콩대 인턴까지 하고, 그래서 미국의 코넬대에 보내고 또 학비도 이제 뭐 부인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1년에 한 1억씩 되는 돈을 보내고. 자, 그런 사람들을 다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맨날 입으로는 뭐 정의와 평등과 뭐 이런 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당연히 뭐 저 유학 보내고 이런 거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좀 더 투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당한 방법으로, 투명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거 자신 없으면 공직에 안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도 없이 이렇게 탁 털어보니까 나오고, 이걸 또 그냥 뭐 다 이제 뭐 여당이라고 해서 다 커버 쳐주고 다 하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감이 크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참 민주당에 뭐 제 친구들도 많고 합니다만, 운동권 출신도 있고 합니다만, 이 사람이요, 돈을 벌어보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기업을 해보면 기업 합의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노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정당한 권리 요구하고 뭐 내놔라, 상여금도 더 내놔라, 임금 인상하자 하는데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요, 이 물건을 만약에 경쟁 업체가 나타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더 팔 수 있을까? 매일 밤낮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좋은 상품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그거고 내 일한 것만큼 더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노력과 고충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회사의 사주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노동자들도 사업주가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걸 서로 이해해야지만이 선진사회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양쪽이 하고 이쪽은 또 이쪽 대변하는 정당, 이쪽은 대변하는 정당. 그러니까 맞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집권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벌써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양대 노총의 회계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회계 공시 이거 없애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없애요? 그걸 없애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아니 모든 집단과 모든 사회에서는 회계가 투명하잖아요. 아니 소위 이 축구 클럽이라든지 동문회라든지 클럽에서도 전부 다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해서 회계 맨날 보고하고 하는데 왜 양대 노총은 안 하려고 그래요? 수백억 예산을 쓰는 왜 양대 노총은 노조에서 임금도 이 노조비를 다 내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없애겠다는 것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없애는 게 정의인가요? 노조 간부들은 좋겠죠. 그런데 그거 없애면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이 지금 잇따라서 하는 행태를 보면 힘들게 정착해 나가던 제도마저도 다시 없애겠다라는 것 자체는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제도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제도가 정의롭잖아요. 지금 양국관리법 문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 텐데 지금 송미령 장관 유임시켰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국관리법 그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벼농사가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요즘 밥 삼시세끼 안 드시잖아요.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 초과해서 그 생산하는 데 대해서 무조건 정부가 보조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요 한 1조가 넘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 과잉 생산한 쌀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관 창고 운영하신 분들은 대박이에요. 근데 그게 대부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 호남 지역에 있어요. 창고 관리업자만 아주 따뜻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1조 5천원 누가 줘요? 결국 국가 예산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사 지은 분들은 이거 포기할까요? 벼농사? 포기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생산해도 다 사주니까. 그러면 농업 구조조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젊은 층들이 그다음 귀농 귀촌해서 새로운 작물들 개발하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좀 더 투자하고 거기에 좀 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물론 기존에 계시던 분들 이것도 보장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초과 생산된 분에 다 보장을 해줘 버리면 농업의 동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득권이거든요. 좀 더 넓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죠. 당장 표만 유리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